중년이 되면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이야말로 친구가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른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침 9시 텅 빈 거실. 54세 미영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카카오톡을 열어 연락처를 훑습니다. 300명이 넘는 목록. 그런데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늘 점심에 밥 한번 먹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가락이 멈춥니다. 1명, 2명, 그리고 끝. 300명 중에 2.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나 혼자.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 동창, 남편 친구 부인들, 아이 엄마들, 동네 이웃.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중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영 씨는 올해 54세입니다. 결혼 후 줄곧 살림만 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20년을 보냈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들어간 작년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여유가 생겼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친구들 안 만나? 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엄마 친구가 어딨어?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친구 없어? 미영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 고등학교 때 친했던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반, 같은 동아리.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대학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미영 씨만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서울로, 미영 씨는 지방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미영 씨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치이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미영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은주. 번호가 아직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나 미영이야. 김미영. 혹시 기억해? 답장이 왔습니다. 미영아? 김미영? 세상에, 너 어디서 이제 연락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야, 나 너 진짜 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더라. 내가 서울 간다고 너 두고 갔잖아. 미안했어.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연락 못해서 미안했어.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자주 연락하자. 다음 달에 내가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미영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망설였습니다. 상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옛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거절당할까봐, 민폐가 될까봐, 상대가 나를 잊었을까봐.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전화기를 들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셸리 테일러는 이것을 사회적 위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커지고 그 상처를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에게 거절당해도 에이, 걔 원래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존심이 커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미영 씨가 은주에게 연락하기까지 30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은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중년에 필요한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 오래 연락이 끊겼어도 다시 만나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 중년 우정의 첫걸음입니다. 정태 씨는 올해 58세입니다.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무료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워봐. 정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게시판을 봤습니다. 요가, 서예, 영어 회화, 스마트폰 활용.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정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튜브?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준호. 어르신들, 유튜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정태 씨는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정태 씨는 한 단계 넘어가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려우셨어요? 정태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정태 씨는 수업이 끝나면 준호와 10분씩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보는지, 어떤 영상이 인기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정태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요즘 어르신들 브이로그 인기 많아요. 정태 씨가 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르신 세대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정태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구나.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우리는 보통 친구를 떠올릴 때 또래를 생각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도 비슷한 나이대를 찾습니다. 하지만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의 과업을 생성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세대를 돌보고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중년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중년은 받기만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줄 상대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태 씨가 준호 강사에게 배운 것은 유튜브 편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젊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그들에게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중년에 필요한 두 번째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경험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마이너스. 미영 씨는 옛 친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태 씨는 젊은 강사에게 모르는 것을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먼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 마이너스 그것의 관계와 나 마이너스 너의 관계. 나 마이너스 그것은 상대를 도구로 보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관계. 나 마이너스 너는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약함까지 받아들이는 관계.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 대부분은 나 마이너스 그것의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쓸모가 있어서 만났고 쓸모가 없어지면 멀어졌습니다. 퇴직하면 연락이 끊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받아주는 사람. 그것이 나 마이너스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나 마이너스 너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먼저 내 약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영 씨가 너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은주도 나도 그래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태 씨가 나 이거 못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준호도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강한 척하는데 익숙해집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척이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약해져야 합니다. 나 요즘 힘들어. 나 이거 모르겠어. 내가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엽니다. 중년에 필요한 세 번째 친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옛 친구든 새 친구든 젊은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년에 만나야 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과거에 좋았던 친구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친구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상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둘째,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 교류 속에서 당신은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셋째, 내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척을 내려놓으십시오.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내 마음을 조종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두려워서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부모님이 떠나가고 관계의 지형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 욕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오늘 저녁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 보고 싶다. 그 한 줄이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중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한가운데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깁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옛 추억을 나눌 친구,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친구, 내 약함을 받아줄 친구. 그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연락처 목록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네 주민센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절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거절당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중년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됩니다.